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재 43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국계법 목차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육법 제1장 총설해가지고 용어하고 행정계획의 지휘발표, 제2장이 계획해가지고 계획에서 크게 세 가지 계획 봤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하나하나 도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두 개 계획은 방향만 잡습니다. 방향만 제시하면 세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방향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집행한다 이 말은 곧 여기서 집행은 실체입니다. 실천. 얘가 실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도시관리계획은 그럼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지구 이거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그게 아니면 시도의사가 결정하고,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 용도 구역은 다시 개, 시, 수 더 해가지고 개발정교 결정권자는 누구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근데 이게 국가계획과 연계된 그러면 다시 국장이 되고, 수산점 보호구역은 바닷가니까 해양수 사무장관, 도시자연보호구역 시도 대도시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기반시설인데요. 기반시설의 설치점기랑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 그게 아니면 시도지사, 물론 대도시장도 할 수 있고.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 이것은 도시개발법 가가지고 도정법 가가지고 합니다. 5번,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5번이 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5번 결정은 누가 하는가? 이게 결정은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하고, 그게 아니면 시도지사. 이거는 시장군수가죠. 시장군수가 입안할 때는 시장군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이 입지규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러는데, 6번 결정은 누가 하고요? 이것은 누구만? 예, 국장만 그래야죠. 결정권자가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고요. 계획이 끝나면 제3장에서 이제 개발을 배웁니다. 제3장에서 개발해가지고, 개발에는 크게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개발 행위를 왜 배워야 되는가.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규제 대상이 개발입니다. 그러면 규제 대상이 뭐냐 이해를 봐야 돼요. 개발 행위. 개발 행위 뭐라고 했어요? 건, 물, 토 얘를 좀 배워야 되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해가지고, 여기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두 가지 배우고요. 그리고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상 해가지고, 제한은 토지거래 제한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먼저 허가구역 지정해야 돼요. 그럼 먼저 허가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고,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세 번째 선매죠. 선매제도 배우고, 그리고 5장이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 첫 번째는 시범도시입니다. 시범도시. 두 번째 타인 토지 출입. 세 번째 청문.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은 입지규제부터 해가지고 진도 끝까지 다 나갈 거예요. 3주 해가지고 국계법 맞지야? 나머지 5주 해가지고 다른 배를 배우는데, 입지규제입니다. 입지규제. 입지규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이쯤은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는 공업지역이다. 이건 주상공인데, 옛날에 개발이 끝난 주상공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이게 구도시가 빨리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구도시가 도시가 너무 오래되면 도시로서 기능이 쇠퇴되잖아요. 이거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구도시가 재정비가 안 됩니다. 자꾸 신도시는 만들어지는데 구도시가 재정비가 안 돼요. 왜 재정비가 안 되는가?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올 수가 없죠. 주거지에서 판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거지역에 이런 것들의 입지를 갖다가 입지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지지 않은 거요. 공업지역에서는 주거 기능이 들어오는가? 안 되는 거요. 업무가 들어오는가? 안 되는 거요. 상업이 들어오는가? 안 되는 거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입지를 제한한다, 입지를. 이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이 다른 게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이 틀을 확 깨는 거예요. 여기에다 뭘 지정하냐? 주3공 여기에다 입지 규제 글자들 입지 규제를 뭐 하겠다? 최소하겠다. 최소.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그럼 이런 틀을 완전 깬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에 가든 판매가 유일하게 막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업지역도 상업, 주3공 선택을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획기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구도시를 재정비해서 구도시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정권에서 좀 야심차로 들고 온 게 입지규제입니다.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구도시가 지금 침체됐으니까 구도시 활성화시키는데 몇 년만 쓰자고요? 5년만 써, 5년만. 한시주로 들고 온 제도고 지금 정권에서 들고 왔으니까 출제자가 정상적이면 올해 시험에는 나오겠다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에 관한 사항인데 자 프린트 봅니다. 프린트 어느 프린트에 되어 있고 앞전 프린트에 있고 그냥 어느 프린트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해가지고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는 누군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국장입니다. 국장.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자 국장은 도시지역에 주거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식시킨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식시킨다. 이런 얘기죠. 주거지역에서는 주거 기능만 이게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모두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판매, 위락, 업무, 주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해당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다음 각호 하나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정도 되다 가면 서울로 따지면 부도입니다. 부도심. 강북의 중심이 되니까 보통 이 정도면 부도심. 2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는 만나는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4번 5번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렇게 문제 낼 수는 없어요. 대충 읽어보고 기존에 있던 도시, 구도시의 대부분 중심 핵심 지역이요. 핵심 지역인데 거기서 현재 정비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구도시의 핵심 지역인데 정비가 안 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자. 정비를. 기존에 있는 법으로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특혜가 없으니까 정비가 안 돼요.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그러고 나오는 게 입지규제입니다. 그래서 1번의 포인트는 결론 뭐냐? 1번의 포인트는 결론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한다. 더 이상 볼만한 게 없어요. 2번 보게 되면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목적을 위한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합니다. 1번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1번이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뭐 지정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이제 뭘 만들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용도를 완전 바꾼다는 얘기예요. 공장도 가고 판매도 가고 업무도 가고 위락도 가고 막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계획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지역의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주거지역 건폐율 최대 몇 프로요? 70%. 자,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몇 프로요? 500%. 이걸 갖다 획기적으로 주거지역의 건폐율 90을 주자. 90을 주고 용적률 아예 1,500을 줍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발하자. 안 하겠습니까? 엄청난 이익 생기는데 이렇게 해야만 개발이 된다. 2번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 아닌 것은 그런 거 한 문제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문제거리는 안 돼요. 문제거리는. 지문 하나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는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면. 계획이니까 최소 몇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요. 이 계획에는 이러이런 내용도 포함된다. 그럼 뭐라고요? 당연하지. 넘어가야 되고. 3번 지정 방법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다음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 관리계 결정. 그건 신경 써야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하고 최소 구역 계획은 누가? 국장이 도시 관리계 결정이다. 그건 신경 쓰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도 읽어봐도 별 의미 없어요.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그것 말고는 답낼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고 또 넘어갑니다.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시도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지금 봐봐요. 이 지역이 현재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이다. 근데 입지규제 최소 계획으로 건폐율을 갖다 90을 줄게요. 90. 현재 용적률이 몇이냐? 얘가 300%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의 용적률을 1,500을 줄까요?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 지역에 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을까요?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 300이면 최대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네, 6층. 현재 몇 층까지 할 수 있는데 6층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몇 층이 되겠습니까? 눈치껏 나눠봐요. 몇 층 됩니까? 17층 넘으면 17층. 17층까지 나오면 건물의 규모가 몇 배 커죠? 3배 커지, 3배. 3배 커진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기에 있던 이 도로가 만약에 10m였다. 10m였을 당시에 건물이 몇 층 지을 수 있는데? 6층 지을 수 있는데 17m 되면 이게 몇 m가 돼야 돼요? 30m가 3배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그만큼 어찌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이 돈은 누가 내죠?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돈은 누가 내죠? 누가 내기는 네 땅이 지금 네 땅에 현재 얼마짜리인데 100원짜리인데 얼마가 됐다? 300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네가 인나서 어쩌야 된다고? 네가 내야 된다. 여기서 개발자가 현재 가치 얼마인데 100원인데 지정가 얼마 됐다? 300원. 얼마가 증가했다? 200원이 증가했다. 200원. 얘한테 이 개발자한테 어쩐다고요? 얼마 증가했는데? 200원 증가했는데 기반 설치라 500원 내라. 그럼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나 개발 안 해요. 그럼 끝나는 거지. 100원 내라 그러면 그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얘한테 부과시킬 수가 있다. 4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시도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개발행위 하는 자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체크합시다.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가치 상승분은 200원인데 500원 내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개발 안 해요? 안 해요? 5번 협의. 자, 국장은 도시관리 결정할 때 입지규제 최소 구역 누가 지정해요? 입지규제 최소 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려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암기합시다. 며칠? 10일 내 의견 회신한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려면 협의하죠. 협의하고 결정하는 협의하고 결정. 그때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내 대답해요? 30일. 며칠? 30일. 그러면 입지규제도 현재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여기는 며칠이요? 10일.
빨리 하려고 10일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답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일 암기해야 되고 10일. 여기만큼은 10일. 5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5번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다.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어. 국장이 했는데 이걸 갖다가 변경합니다. 변경. 국장이 한 걸 갖다가 국장이 결정한 것을 어쩌겠다?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 변경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결정한 걸 변경한다. 누가 해야 돼요? 좀 자꾸 새로운 거 배운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여태까지 우리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변경 뭐라 배웠어요? 새로운 행위다. 어쩐다고? 처음부터 다시. 국장이 결정한 걸 변경한다.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지. 당연히 국장이지. 국장이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시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변경 그러면 새로운 행위니까 국장이요. 근데 앞에다 이렇게 어쩌고 이런 말을 쓴다고. 이런 말을. 무슨 말을 쓰면 이게 뭐가 된다고? 경미가 된다. 경미가. 그럼 뭐가 돼요? 경미한 변경. 이런 경미한 변경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라고 시도한테 권한을 실어 준다고 이제. 그게 지금 6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위 3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다음 갖고 해당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시도가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거 면적의 몇 프로입니까? 10% 이내. 그럼 우리가 보통 10%가 나오면 10%, 10분의 1은 경미를 하겠잖아요. 경미. 그러니까 얘는 10%니까 당연히 경미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몇 프로이네요? 20% 이내가 되니까 얘를 좀 잡아. 얘를 갖다. 건폐율 용적률의 20% 이내 변경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20% 이내 변경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7번은 모르면 간첩입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가지고. 입지규제 최소 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보지 말고 국장이 정한다.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상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이게 개발이 되려면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시가 개발이 안 되니까 엄청난 특혜를 파괴적인 특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구도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특혜를 줘야 된다. 특혜를 줘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법 규정, 즉 규제를 좀 여기서는 좀 완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폐지의 조항이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다음 각호 법률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어쩐다고?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빼라. 이거 안 써도 좋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또 미술작품, 또 주택의 배치, 또 부대시설 설치 기준, 또 복리 설치 기준, 또 대지 조성 기준. 배 한번 만져봐요. 배. 자기 배 한번 만져봐요. 미스는 만지지 말고. 미스는 배 만지지 말고. 배 만져봤습니까? 뭔가 느껴집니까? 암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암기하라고 뭐 만들어놨어요? 주부, 복대, 미대 써놨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만든 방법 주부, 복대, 미대. 주부가 복대 차고 미대 간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주가 뭡니까? 주택의 배치. 부가 뭡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또 주부, 그다음 복대니까 복대, 복리시설, 대가 부대시설. 둘이 묻는 게 좋으니까 복리시설, 부대시설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미대 그러면 미술작품하고 대지 조성 기준. 주부, 복대, 미대요. 주부, 복대, 미대. 주부, 복대, 미대. 주가 뭐라고요? 주택의 배치, 부설주차장 설치. 자꾸 써봐야 방법 없습니다. 복대 그러면 복리시설 설치 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 미대 그러면 미술작품 설치하고 대지 조성 기준은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완화 적용인데 완화 적용 그러면 자 이건 이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데 박스 바로 가죠. 기억 학교 정화구역 행위제한 두 번째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행위 제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완화죠,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례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다시. 답 되겠다 하는 부분만 이제 찍어봅시다. 자, 1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첫 번째 국장이다. 세 번째 국장이 지정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고, 네 번째 문제 나오긴 좋지만 4번은 답 내기는 좀 그래요. 개발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킬 수가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협의 나오는 순간 답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그 다음에 시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면적의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입니다. 자, 기준,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배제되는 법률 그러면 주부, 복대, 미대 하시고, 완화할 수 있는 거 학교 정하고요.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행위 제한. 끝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을 봅니다. 그 부분을 반복을 좀 해야 됩니다. 반복.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끝나고 430, 이제 책 431페이지죠. 도시관리계획 끝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에서 문제 나오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 형태가 뭐냐 그러면 개발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건물 토인데, 개발행위 뭐라고요? 건물 토 이게 개발행위인데, 저 개발행위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봐야 돼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인 것은 또는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사항인 것은, 개발행위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문제가,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거 찾는 문제가 아니고 허가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허가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OX가 아니고 허가 받는 개발이냐 안 받는 개발이냐 이거를 따지니까,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따지니까 이것은 구분을 해야지. 허가 받는 쪽에 있냐 안 받는 쪽 구분을 해야지. 굳이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용 해석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 그것은 나중에 합격 후에 해석해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는 허가를 받는 개발이냐 안 받는 개발이냐 자꾸 구분해야 돼요. 읽으면서 얘는 허가 받는 쪽, 얘는 안 받는 쪽, 안 받는 쪽. 그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문제 함정 쓰고 그런 거 없어요. 허가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이것만 따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허가권자는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시정, 군수다. 허가권자는 누군가 이걸 물어보질 않아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고. 근데 허가 대상 행위인데 그 밑에 줄 중요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왜 허가 안 받아요? 도시계획 사업은 왜 허가 안 받습니까? 개발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 저 개발행위를 성격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나눈다고요? 개발행위를 성격으로 분류한다면 첫 번째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뭐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두 번째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성격으로 따지면. 종류로 따지면 뭐가 있고? 건물 성격으로 따지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친절 몇 개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인데, 시설사업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시설사업 뭐 받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이런 걸 알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가 너무 많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뭐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 정비사업은 도정법을 뭐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한번 잘 봐보세요. 시설사업 뭐라고? 실시계획 인가.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인가 평소에 이러고 배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사업인데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는다 이 말 써야 하세요? 안 쓴다니까. 상식을 해야 돼 상식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뭐가 허가입니까? 예지. 비도시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얘가 허가받는 것이지 비도시계획 사업이 허가받는 것이지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갖춰놓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를 안 받는다고. 토지 형질 변경이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건물 토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아요. 공작물의 설치 그럼 허가를 받는 거예요. 가로 안에 용도 변경 대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지워요. 안 나온 거 지워요. 헷갈리지 말고. 책 보면 가로 안에 용도 변경 대수인데 그런 건 지우고 보지 말고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어디 가서 저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따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런 거 따지지만 국토계획법 따지지 않습니다. 괜히 더 문제 나오는 것도 다 모르는데 지금 안 나온 것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설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절토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거 허가를 받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냐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다 가로치고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와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요약집 봐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못 쓰게 막아요. 못 쓰게 막고 어디 하는가 알려줘. 어디 하는가.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아니, 지금은 노트 볼 때가 아니 노트가 아니고 요약집이지.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야지. 아니 노트는 내용이 너무 작다니까. 아니 안 돼. 그걸로 안 돼요. 자, 토지 형질 변경 해가지고 뭐가 뺐다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형질, 그 빠졌으면 그걸 추가해야 돼, 그걸 갖다.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이제 써야 되는데 쓰기 너무 많으니까 자, 자료에 넣었던 자료에 자, 이 자료 지금 2페이지 올라간 자료 2페이지 참고해가지고 맨 위에 있죠? 참고.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 형질 변경. 해놨습니까? 그거를 거기에다 끼워 넣어야 된다고. 2번 토지 형질 변경 해가지고 그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첫 번째 자, 잘 봐요. 참고 대령이 정하는 경작의 형질 변경인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법에서는 우리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대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어쩐다고요?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를 안 받는다. 허가를 안 받는다. 제가 카페에다가 그 요약집 올려놨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카페 가게 되면 요약집 파일 통째로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기 불편한 사람들 요약집 다운받아요. 다운. 거기 보게 되면 그 요약집 내용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내용이 정확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다운받아서 보는 게 훨씬 나아. 중간에 끼었을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 지금 끼워 넣는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요약집에 있는 거 해도 준 거예요. 지금 빠져있는 거. 거기 보게 되면 분량은 좀 많은데 차라리 보이는데 다운받아가지고 파일 다 한글 파일 올려놨으니까 링으로 만들면 돼. 링으로. 다운받아서 문구 좀 갖다 주면 1,000원이면 해주니까. 예, 올랐답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법에서는 뭐라 하겠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에 대한 형질 변경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를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하죠. 대통령령을 갔더니 대통령령에서 허가 안 받은 형질 변경 쓰려고 했더니 수천 개 나와요. 수천 개. 그래서 대통령령이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세 개만 허가받고 나머지는 받지 마라. 말을 돌린 대통령이. 그래서 그
박스에 참고해가지고 1번, 2번, 3번 3개 있는데 1번 인접토지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어쩌라 허가를 받으라 받지 마라 받으라 그럼 허가를 받으라. 두 번째 터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해서 성토할 때 어쩐다 허가를 받으라. 세 번째 주로 시험 문제는 세 번째 1번 2번은 아직 안 나오고 3번이 계속 나와요. 지금 3번이 몇 년째 계속 나오니까 3번 신경 씁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단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번 신경 써야 돼요. 물론 1번, 2번도 안 나온다 그건 아니지만 인접토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로 옆에 농지 망친다 그런 느낌이 되면 허가를 받고 두 번째 자기 농지 망친다 그런 느낌 받으면 허가를 받고 세 번째 지목 변경 수반한다 허가를 받는 거예요. 지목 변경 수반 허가를 받는다. 단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면 그것은 허가를 안 받는다. 요즘은 3번이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특히 3번한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다시 책 431페이지 와가지고 자 허가를 받는 건 지금 읽고 있는 건 허가를 받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러고만 나오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안 받는데 인접토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러면 다시 받는 거예요. 자기 통지, 자기 농지 망치는 경작 형질 변경 받는 거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거고 근데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형질 변경 그러면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성을 변경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허가 받고 거기서 매립한다. 그럼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토, 석, 채취 그 말이 나오면 허가 받고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 형질 변경 목적인 토석 채취는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형질 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는 그냥 토석 채취 허가 받고 좌우지간 허가를 받습니다. 4번 자, 토지 분할 그러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안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물이 없으면 여기 봐요. 건축물이 없으면 뭐라고? 토지. 건축물이 있으면 이걸 무엇이라고? 이것은 대지. 이거는 토지고 대지예요. 토지 분할, 대지 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토계획법에서 뭐 받아야 한다?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어쩌라고? 건축법에서 규제합니다. 어쩌라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것보다 작은 분할은 금지다. 건축법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은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은 허용, 분할이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금지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할 때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를 받으라 받지 마라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라고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쓰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다 뒤져봐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그 지문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토지 분할 허가받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 허가받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 3번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OX가 아니에요.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 거예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그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입니다. 다른 법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은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에서 허가, 인가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이 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건축법 분할제한 면적 미만되는 토지 분할. 아까 얘기했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그것보다 작게 분할하면 어쩐다? 여기서 허가를 받는다. 세 번째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하는 것보다도 5m입니다. 5m. 너비 5m야. 너비 5m 이하 범위 내에서 너비 5m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것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 그럼 허가 받습니다. 물건 적지금 허가 받는 거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에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거 허가 받는 거요.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가 농림지에 관해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거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기에 농림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농림지역 쓰면 O예요? X예요? 거기 들고 농림지역 쓰면 O예요? X예요? X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OX 물어본다 했어요. 아니면 허가를 받는가 안 받는가 묻는다 했어요.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이러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지우고 안 보이게 지우고 나오지도 않는 연습하지 말라니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공부 방법을 갖다가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것은 이 지문이 O입니까 X입니까 안 물어본다니까. 뭘 묻는다고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이거를 물어본다고. 이건 허가를 받는 거, 이건 허가를 안 받는 거. 농림지역 살짝 써가지고 농림지역 없는데 있으니까 틀렸다. 이러고 안 물어본다니까. 그리고 물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보이게 지우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자 그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그냥 물건 적지 허가를 받아 안 받아요? 받습니다. 한 달 이상 물건 적지 허가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일단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5월 지금 벌써 5월이 됐으니까 5월이 됐으면 내일 모레가 벌써 10월 아닙니까 10월. 그러니까 일단은 10월이 내일 모레면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뭐가 지금 철저하게 시험 위주로 일단은 합격하고 봐야 되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실무적인 내용까지 설명 다 해줄 테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만 실무할 테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5월달 넘어가면 시험 위주로 가야 돼. 오로지 시험에 맞게끔. 그래서 물건을 쌓는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고요? 허가 받는다. 한 달 이상 물건 쌓는다. 허가 받는다. 어디서? 따지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허용사항입니다. 허용사항. 허가 안 받는 거. 첫 번째. 재해복구 전환서 응급조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일단 안 받고 먼저 하고 한 달 내 신고입니다. 2번은 X. 2번 지문은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길어가지고. 3번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건축.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럼 허가를 받는데,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해야 되니까.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 건축물 건축,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요. 녹지관리 농림지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무슨 지역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가로 안에 지문이 은근 잘 나와요.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를 위한 비닐하우스 이러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걔는 허가 받습니다.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아까 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토지 형질 변경 안 받는데 숫자 나오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얘는 숫자 안 봐도 괜찮아요. 그거 빼고 문제 풀면 되니까. 좌우지간 그거 빼더라도 문제 찾는 방법은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에 공장을 설치해서 형질 변경 옛날에 대지조성 끝났습니다. 그런 데서 집 지으려고 터프하게 하는 거예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해서 형질 변경은 그냥 합니다. 넘겨보면은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하는 형질 변경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토지 분할 그럼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안 받는 거예요. 토지 일부를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한다. 허가 안 받아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를 분할한다. 허가 안 받고. 토지 일부가 도지개 시설로 지용되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럼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 7번 그런 숫자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숫자가 절대 숫자 나오도 지문 2개 안 나옵니다. 숫자가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지문 하나 나오면 그거 빼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풀어요. 숫자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 허가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또 말하지만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이러고 묻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그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허가를 받는 거고 얘는 안 받는 거고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6번 개발행위 허가 절차. 6번 같은 내용은 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6번은 그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OX, OX 이 내용이 옳은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그럼 평소에 했듯이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갑이 개발한다. 자 갑이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는 받아야 되니까? 허가는 받아야 되니까 허가 신청하겠네요. 개발행 허가권자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쓰긴 했지만 아직까지 허가권자 누군가 물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요.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신청 받았으면 허가권자는 일단은 처분을 하겠죠. 처분하고 불허가 처분했으면 끝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공사 끝나면 뭐 받아요? 준공금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허가를 할 때 분명히 허가를 할 때 기준이 있겠죠. 그래도 기준은 이런 기준에 맞으면 허가한다. 허가 기준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되냐? 면적이 적합할 것. 면적이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두 번째 허가 신청령이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세 번째 허가 신청령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허가 신청령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인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어떻게 잘 알아요? 상식이지 상식. 알고 말고 어디 있어요.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당연히 적합할 거지. 지장을 줄 것, 안 줄 것. 안 줄 것 상식적으로. 그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40문제 중에서 12문제는 그런 게 나온다. 상중 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상식이니까 쌩 까고 무시하고 면적 잡아야지 면적. 뭐가 맞을 것? 면적이 맞을 것. 암기해야 돼 암기. 면적이 맞아야 됩니다.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그 면적은 자 면적은 암기해야지 이해 안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0,000 제곱미터 미만, 보존녹지 5,000 제곱미터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제곱미터 미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미만이면 어쩐다고? 허가를 해준다고. 허가를. 이상이면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미만일 때만 허가해 줍니다. 숫자 반드시 암기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 개인이 우리 같은 개인이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이 주거지역은 얼마까지만 허가해 준다고? 10,000 미만까지만. 10,000 이상이면 허가해 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얼마? 30,000 미만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줘. 그래서 13,500, 33,500 암기는 기본이고, 암기했습니까?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하고 농림은 두 번째요.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함정이요. 관리지역은 5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무슨 5만이냐? 3만이지. 3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에서 형질 변경한다. 얼마까지만 허가해 준다고요? 만 미만. 여기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허가해 준다. 얼마까지 준다고요? 3만 미만. 근데 이번에 1호 걸쳐서 이렇게. 일부는 어디 걸치고? 자연녹지. 일부는 계획관리.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거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큰 쪽 쓴다. 과반 쓴다. 큰 쪽 써야 돼요? 과반 써야 돼요? 보고 대답해요. 큰 쪽을 써야 돼요? 과반을 써야 돼요? 자기 지역 기준 따릅니다.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이쪽은 면적이 얼마 돼야 돼요? 만 미만 돼요. 만 미만. 이쪽은 얼마 돼요? 3만 미만. 큰 쪽 쓴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거쳤을 때 면적은 각각 지역 기준을 따르되 각각 지역 기준 따르되 자 그래서 이쪽이 얼마냐? 이쪽이 7천이다. 7천. 이쪽이 얼마냐? 2만 5천이다. 보세요. 7천이니까 만보다 작았죠? 됐죠? 2만 5천이면 3만보다 작았죠? 됐죠? 근데 이를 둘 더했다. 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만 얼마요? 2천. 그러면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합이 뭐를 넘어가면 안 돼요? 큰 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총 합이 큰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함정이 3개 들어가요. 3개 첫 번째 숫자 암기했습니까? 암기해야 되고 암기했습니까? 그러면 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13,500, 33,500. 쉽네. 13,500, 33,500 미만. 두 번째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 보면 조례. 다른 것들은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관리하고 농림은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 어쩐다?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총 합이 큰 쪽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준을 봤습니다. 기준 보고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지장이 없을 것.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질문이요. 무슨 얘기냐? 갑이 여기서 허가 신청을 딱 했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옆에 이쯤에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갑의 개발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영향을 주면 허가를 할 수가 없다고. 자, 갑이 허가 신청 딱 하니까 우리는 어디요?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야, 너 왜 하필이면 여기서 하냐? 갑이 왜요? 네 하는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내가 허가를 할 수 없다. 갑이 그래서 시장님 허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장이 뭐라고 하냐? 1.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1. 찍어봐요. 낸들 아냐? 가서 물어봐야지. 2번. 기다려봐라. 가서 협의해보게. 3번. 기다려봐라. 내가 얘 동의 받아올 테니까. 답이 몇 번이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1번 가서 물어본다. 2번 가서 협의한다. 3번 가서 동의 받는다.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는가? 의견 청취. 근데 의견 청취를 협의, 동의 이러고 말을 바꾼다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어쩌라고? 가서 물어보면 된다니까. 시험 문제가 물어본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좀 유치하잖아요. 말을 바꿔야 말하고. 그래서 의견 청취해야 된다. 누구? 도시계획 사업성이다.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허가할 때 일정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조건 겁니까? 기반 설치한 용접법, 위해 방지, 오염 방지 적용. 절대 조건은 안 물어봐요. 좌우지간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할 때 신청자 의견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자 이게 경상인데 여기다 나무 좀 심어라. 허가해 줄 테니까 나무 좀 심을래요 하고 물어보고 조건 걸까요? 아니면 허가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조건 걸까요?
의견을 들어봐야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O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때 갑이 하겠다요, 못 하겠다요? 하겠다. 관상을 보니 할 것 같아지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한답니다, 한답니다. 해요. 근데 제가 안 하면 어쩌죠? 안 하면 어쩝니까? 패면 돼요, 패면. 뭐 한다? 처벌하면. 아니, 처벌하면 제가 맡기 싫으면 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네, 죽으면 누군가는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맡긴다? 돈 맡긴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 거 알아야죠? 보증이 한 문제니까. 보증이 뭡니까? 보증. 뭐 땜시? 부도는 누구만? 민간만. 그러면은 안 망한 애들 있잖아요. 예치할 필요가 없겠네. 이해문이 예치 면제입니다. 면제. 누구는 안 망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이 있다 없다? 없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어요? 굴비, 발차기. 요즘 굴비는 발 있습니까? 굴비, 발차기. 굴이 뭡니까?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통에. 기반 설치입니다. 굴비, 발차기. 굴차, 비타민 적용, 발파, 차량통에 기반 설치. 첫 문제가 나오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다 아닌 것은 굴, 2번에 비, 3번에 발, 4번에 차, 5번 없는 걸 쓴다고 없는 걸 갖다가 그럼 찾아내는 얘기고, 또 달리 나오면 잘 봐요. 예치 사유도 아닌 것은 1번 굴, 2번 비, 3번 발, 4번 차, 5번 책을 누르신 문제 5번 지자체가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 어쩐다고 너는 예치를 안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온다고. 여기 있는 거 5개 써놓고 얘를 슬그머니 붙인다고. 그럼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좌우지간 얘 잡고 얘만 잡으면 허가 절차에서는 틀릴 수가 없어요. 두 개만 딱 잡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은 누가 지정을 하냐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국장, 시도, 시장군수. 국장, 시도, 시장군수. 그럼 처음부터 저 수업을 계속 들어온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장, 시도, 시장군수. 그럼 여기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누구 생각났어요? 네? 어디 시장? 어디라고? 파주라고. 파주 시장이 좀 생각나야 된다. 파주 시장이. 우리 개발행위에서는 이런 것 좀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개발행위는 이 개발행위 이쪽 파트에서는 오직 권한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얘가 누굽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자. 개발행위의 권한은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한테 줬어요. 근데 누가 저거를 갖다가 권한 행사를 안 해가지고 파주시장이 제대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고 국장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도지사.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파주시장이 어차피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물론 그 시장이야 뭐 그 시장이 이 수업 들 일도 없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이만큼 해서 이게 지금 이게 파주란 하나의 도시인데 파주시장한테 국계법에서 국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파주시 관리는 네가 하니까 네가 관리하다 필요하면 이런데 파주 시민들한테 개발 못하게 막아라. 이게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어쩐다? 제한한다.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파주시장한테. 파주시장 줬어요. 근데 이쯤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개발하니까 갑이 개발하니까 파주시장이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법이 정하는 기준을 맞으니까 허가해줬어요. 법이 정하는 기준만큼 허가였지. 근데 얘는 개발을 싹 끝냈어요. 개발을 싹 끝내고 2년 있다가 국가가 들어가서 뭐 좀 하려 했더니 얘가 귀신 같지 않고 그 동네를 싹 개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개발할 때는 여기거든요. 위치가 여기. 딴 데 갈 수가 없고. 국가는 이미 여기에다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해놨는데 결정했는데 얘가 귀신처럼 알고 거기를 갖다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파주 사람이 이런 머리는 좋은 모양이요. 1년 전에 신문도 안 봤습니까? 자,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뭐 같아요, 이거? 그러고 좀 있으니까, 도로가 정확하게 이러고 그럼 파주시장 머리가 얼마나 좋냐고. 어떻게 도로 날 노선을 따라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다 지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동 짓는데 100원, 보상가 200원, 더블 장사를 벌써. 이런 일도, 파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서 얘가 허가를 다 해놨으니까 국가가 개발해야 되니까 적법하게 얘가 개발했으니까 보상을 해야죠. 제일 처음에 국가는 이거 땅 보상해가지고 개발하려면 한 10억 들겠지 예상했는데 얘가 개발을 다 해서 보상 주다 보니까 50억이 들어갔다. 무려 얼마가 더 들었다? 40억이. 그러면 이제 1년 딱 되면 연말 되면 10월 가게 되면 뭐 한답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대로 됐는가? 제대로 잘했는가? 뭐 합니까? 국정감사회의 아니에요? 하죠. 하다 보니까 어라 여기서 얼마가 더 들어갔네? 예상보다 40억이 더 들어갔네? 국회의원 조사하다 보니까 아니 이 지역에 얘한테 보상이 이렇게 많이 나갔네. 왜 많이 나갔을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놓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파주시장한테 법을 만들어서 권한을 줬거든요. 권한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이 개발 못하게 막았어야지. 왜 안 막았냐 이런 얘기요. 여기서 이제 국정감사를 누가 국회의원이 파주시장한테 시장님 봅시다. 딱 나왔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권한을 줬죠. 막으라고. 막아야지. 근데 왜 안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의원님 또 출마할 겁니까? 물어봤어요. 뭘 하겠어요? 아 해야지. 한번 맞들이면 해야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도 내년에 출마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아 네 마음이지. 해야 안 해요?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요? 선거하게 되면 오른팔 왼팔이 양지에도 있고 음지에도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오른팔 왼팔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선거하게 되면 중개하는 분들 엄청 많이 들어가 이거. 끈을 연기를 잡아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중개사를 갖다 부시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봐줬다고. 음지에서 했는데 뭔가 정보를 주긴 줘야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얘라고. 오른팔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파주시장 막은다 못 막은다? 못 막은다. 선출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 개정해가지고 안 되면 누가 들어간다? 도지사 들어가세요. 도지사도 오른팔이거든요. 안 되겠네. 누구 들어서 국장. 이래서 얘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얘를 자꾸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장, 군수 그랬는데 갑자기 국장이 들어오고 도의사가 들어온다. 누구 때문에? 파주시장 때문에.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자 물어봅시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안할 때 심의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정도 되면 5, 6월 가면 상식적인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정도 그래야 돼요.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아, 상식이지 상식. 심의 안 하는 결정이 어진다고.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입니다. 어디다 고시한다고요? 국장이 했으면 관보, 지자체면 공보. 어디 심의 거친다고?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머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가 생겼는가? 자, 국장이나 시도가 제안할 때 여기 있는 시장우수죠. 그 땅을 관할하는 시장우수 뭐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친다.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누구? 시장우수 의견 듣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시장우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한다. 하나 물어볼게요.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나중에. 이번 달에 처음 온 사람들 듣기만 해야 돼. 의견 청취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무조건 심의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비교했다 그러면 언제나 심의가 나중이다. 딱 해야 되고. 그러면 자 이제 대상 지역을 보면서 기간을 봅시다. 도대체 어떤 지역에다 첫 번째 크게 5가지가 있는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지한다, 저수리가 집단 서식한다, 우력 농지가 있으니까 보존하자.
2번 개발로 인해서 환경 경관 미관해지거나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보존하자. 그럼 이렇게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녹지 계획관리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묻는 것은 이렇게 보존이 필요할 지역은 몇 년 제한하냐? 1에 3년 제한하는데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주로 이거를 물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거를 암기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1에 3년, 연장은 안 된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자,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 수립하겠어요. 기본계획 관리계 수립이 끝나면 개발행 허가 기준이 바깥 예상되는 거예요. 현재 뭐 하겠다? 기본계획 관리계 수립한다. 기본계획 관리계 수립이 끝나면 용도 지역적 구역 변경 예상되고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걸 예상된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기본계획 관리계 수립할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래야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어요. 어찌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어요. 어찌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 때까지 개발하지 마라. 그러면 이 지역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계획을 수립. 그런 지역은 제한기간이 1회 3년 이내 돼. 연장이 또 1회 되죠. 연장이 1회 몇 년 된다? 2년 된다. 암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뭐가 이루어졌냐? 자, 개발행 허가 제한구역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상식이지. 심의하고 근데 뭐 할 때? 연장할 때 심의를 해야 하네요. 심의를 하네요. 작년에 신설되자마자 바로 시험 문제 나갑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무슨 내용이 하나 더 생겼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지구단위 배웠으니까 자 여기를 좀 개발하겠습니다. 개발 지구단위. 그럼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죠. 이렇게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지구단위 계획 만들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난개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몇 년 주던가요? 3년 주죠. 3년. 그러면 자,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어쩐다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는다고. 언제까지? 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 제한 지역이다 딱 해서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딱 묶어놨어요. 3년 묶어놓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좀 동작이 빨랐네. 한 달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려면 허가 제한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안 풀어준다니까. 특이하게 묶어놨다 그러면 사유가 없어지면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그 기간 차이로가 안 풀어줘요.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부동산 경기 다운이 모든 경기 다 다운, 아웃되다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될 거. 그래서 또 하나 만드는 게 자, 처음에는 몇 년인데 3년 했는데 한 달 내 계획 수립이 끝났으면 이유가 더 나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간 내라 하더라도 어쩐다? 지체 없이 해제. 해제는 끝맺이 뭐다? 하여야 한다. 그게 신설된 거예요. 기간 내라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발생됐으면 해제 사유가 발생됐으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해제할 때도 심의합니까? 자, 해제할 때도 심의합니까? 당연하다지. 뭐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도 심의해야지. 똑같은 절차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행 허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칠판 봐요. 자,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있죠.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한 걸로 본다. 몇 개 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습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기억해야 돼요. 국토기획법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습니다. 왜 받은 걸로 봅니까? 이쪽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뭐 했으니까? 협의했으니까 협의. 자,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
그거 정리 안 해줬나요? 봅시다. 맨 마지막 페이지 이것만 꽈락 면한다. 맨 마지막 페이지 봐봐요.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라고 뭐 주제에 끝까지 확 넘겨야지. 거기 보면 법령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관이죠. 그런 숫자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5월, 6월에 그걸 잡아야 된다니까 하나씩. 아까 했잖아요. 광역도시계, 기본계, 관리계 결정할 때 협의한다 안 한다? 한다. 며칠? 30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그 기간이 있죠. 개발인 허가 의제사항 며칠? 20일. 실시계획인가 의제사항 20일. 사업시행인가 의제사항 20일.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의제사항 20일. 남들은 다 며칠인데 20일인데 유일하게 뭐만? 건축법. 건축허가 의제사항만 며칠이라고? 15일.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때 가서 암기하면 안 돼요. 통일시켜요, 통일.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기간은 며칠입니까? 20일인데 유일하게 무슨 법만? 건축법만 10월이다.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계산, 농하. 왜?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아요. 왜?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그때 그쪽 기관장은 며칠 내대다? 15일. 건축법만 15일. 나머지 법 전부 다 20일. 그렇게 통일해야 돼요, 통일.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고. 왜요?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며칠 대답하고? 20일 내 대답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시 조치. 안 보고 상식을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하게 되면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처벌하겠죠. 원상 회복하라고 명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원상 회복 명에 불응하면 대집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대집행 비용은 징수하겠죠?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안 내면 쳐들어가요? 안 가요? 안 내면 어쩐다? 강제 징수한다. 상위적 얘기요.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게 되면 앞전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허가 안 받고 개발했다. 처벌, 원상회복명령, 안 들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자, 갑이 허가 신청, 허가해줬어요. 자, 이러고 산이 있는데 갑이 뭐라 했어요? 산을 좀 깎겠습니다. 얼마 깎을 건데? 이만큼 깎겠습니다. 몇 평인데? 100평인데? 이래가지고 허가권 내가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해줬는데 가서 봤더니 잘 깎고 있냐? 가서 봤더니 얘가 몇 평을 깎아놨어요? 500평을 깎았어. 500평을. 허가 내용대로 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다르게 하게 되면 허가권이 어쩔 거야 이제? 허가를 뭐 해야지? 취소해야지. 허가 취소되면 얘가 피해본다 본다. 피해보기 전에 먼저 뭘 한다? 변명할 기회를 준다. 뭐 한다? 청문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가 100평 허가했는데 이리 와봐 해가지고 왜 500평을 깎았냐? 네 말이 타당성이 없으면 나는 뭐 할 것이고 허가 취소할 것이다. 와서 변명을 해봐라. 갑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쩌고 주절 그렇게 하고 내가 오케이 네 말이 맞다는 얘기요. 어쩐다고요? 봐주는 거예요. 동상 첨삭했더니 얘기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거다. 그래. 이 취소 그런 경우는 500평 깎아야 맞는 거다. 그러면 허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500평 깎았냐 와서 말 좀 해보라고. 뭘 한다고요? 네 모를 줄 알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쩐답니까? 취소. 어쩐다고요? 원상회복명령. 안 들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 강제징수. 해야 되는데 얘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예치한 이행보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상식적인 sen에서 밀면 되는 거고. 공사 끝났습니다. 중공검사 받읍시다. 자, 그러면 중공검사 대상인데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또 물건 적치, 또 토지 양질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이게 개발행위 허가인데 중공검사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양질 변경, 토지 채취까지는 중공검사 받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러고 토지가 있는데 이게 분할하는 게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입니다. 물건 쌀 때는 잘 보세요. 이렇게 물건 쌀 때는 이렇게 각 잡아서 써야 돼요? 아니면 대충 써야 돼요? 물건 쌀 때는 각 잡아서 쌉니까? 대충 쌉니까? 뭐라 해야 돼요?
물건을 각이 무슨 필요냐, 각이. 무게 얼마 되는 거, 기간 얼마, 이거를 따져야지. 무게 얼마 되는 걸 얼마 동안 쌓을 거, 이걸 따져야지. 무슨 중공 검사로 가면 이거 각 잡았냐, 이거 따진다는 얘기요. 이게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 더 배우는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먼저 뭐 받을 수가 있어요? 건축법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말을 뭐라고요?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승인 그래요. 사용승인.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받았으면 이 법에서 준공검사 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받은 걸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인데 우리는 뭐만 잘 보면 면적하고 얘만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상식으로도 웬만큼 풀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보고 잠시 쉽시다.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보면 자 6번 개발행 허가 절차 해가지고 자 개발행 허가 절차 읽어보면 볼게요. 자 개발행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그리고 용적보 위에 방지 오연반지 경관 조연 등 간의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 내에 제출한다. 그 말은 이거 조건부 허가했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 설치에 관한 계획서 첨부 분류한다. 무슨 얘기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조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특별시 과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구수 며칠 내 처분 그 날짜 잡아야 돼요. 빼먹었네. 며칠입니까? 15일. 이건 잡아놓고 15일 내 처분합니다. 처분. 그러면서 허가의 구체적 기준에서 1번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할까 아까 했죠. 주거 상업 자연력 생산자가 10,000 미만, 공업은 30,000 미만, 그 다음에 보존 녹지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전부 다 미만. 그리고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있죠. 관리하고 농림은 30,000 미만, 30,000 미만 법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나 더. 둘 이상의 용도 제기에 걸치면 어쩐다? 각각 지역 기준을 적용하되 총 합이 큰 쪽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 또 하나 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이 없을 것. 4번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8번 이제 조건부 허가죠. 조건부 허가하고 이행보증 예치니까 조건부 허가 말은 안 보이고 자우지가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보증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치 사유가 뭐가 있다고요? 굴비 발차기. 저기 433페이지 보면 굴이 두 번째 점, 비가 다섯 번째, 발이 세 번째, 차가 네 번째, 키가 첫 번째 점, 첫 번째. 개발행에서 공공시설 설치, 여기서 공공시설,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 예치 방법 반화,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번 위반시 조치입니다. 허가 안 받겠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겠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안 하면 대집행한다. 비용은 징수하되 예치된 이행 보증이 있으면 그거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제한은 특히 중요하고 제한자가 국장, 시도, 시정구수다. 제한할 때는 당연히 심의합니다. 심의하는데 제한기간은 1회 3년인데 3, 4, 5는 1회 2년 연장하는데 거기서 뭐가 없다고요? 심의가 없다. 연장 심의가 없다 중요하고. 첫 번째 녹지 계획관리 수목이 집단들한다. 저수가 집단 서식한다. 우량농지가 있다. 뭐 하자? 보존하자. 3년 연장한대. 두 번째 개발에서 환경장관 미관해치거나 문화재 훼손도 우려가 있다. 보존하자. 3년 연장한대. 세 번째 기본계획 관리에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 기반적 부담계획 지정된 지역은 계획 수립을 해야죠. 3년, 연장이 1회 2년, 최장 몇 년? 5년. 자, 제한하고자 할 때는 아까 심의 거쳐서 제한하고 고시하면 되는데 제한자가 국장, 시도에서 하면 먼저 시장으로서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 뭘 고시해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알려는 줘야지. 왜 제한한다? 사유. 두 번째, 몇 년 제한한다? 기간. 세 번째, 건물 다 잡을래요? 것만 잡을래요? 행위도 밝혀야 되고 대상적의 범위도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
그 다음에 10번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행 허가. 이쪽은 중요 파트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될 내용이 성장관리방안 배워야 돼. 성장관리방안. 책에 434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없으니까 프린트 보고 설명할 테니까 잠시 쉬고 프린트 보고 성장관리방안 배우고 갑시다.